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이 금요일마다 이런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24%가 나오겠죠. 근데, 뭐, 리얼미터라든지, 이 금요일에 같이 나오는 저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와 달리, 갤럽 조사가 지금 좀 다른 조사들보다 약간 한 3, 4%는 더 낮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이제 조작이니 뭐니 떠드는데, 이 갤럽 조사라는 거는요, 가장 대한민국에서 오래된, 그래서 미국의 브랜드도 가져온 가장 오래된 여론조사 회사고, 사실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갤럽과의 유착 문제가 돼서, 갤럽은 기본적으로 보수 쪽에 좀 유리하게 나온다. 이건 전통적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여론조사예요. 근데 다만 이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만 이 상대적으로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이유는, 한번 지난 대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대선 때.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이 10% 앞서는 여론조사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갤럽하고 한두 개 정도, 갤럽이랑 아마 KSY인가 한두 개 정도만 한 2, 3%, 1, 2% 차이가 났었죠. 그때 제가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왜 갤럽과 KSY만 1, 2% 차이고 나머지 10% 차이인지. 갤럽은 전통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합니다. 전화 면접 조사를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뭐 유리하게 나와봐야 뭐 34%인데, 그 리얼미터는 ARS를 해요. 그럼 전화 면접과 ARS의 가장 큰 차이는, 전화 면접은 직접 이 상담원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 정치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전화를 받는 확률은 높다. 그래서 응답률이 막 20%, 30% 나와요. 반면 리얼미터 같이 ARS로 돌리는 데는 기계음이 나오니까, 야, 내가 반드시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려겠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잘 안 받기 때문에 응답률이 5%에서 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 혹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과대평가되는 게 ARS고, 전화 면접을 하면은 좀 폭넓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보수 떨거지들이 윤석열에 대한 과잉 충성 경쟁을 하면서 과잉 지지를 하고, 또 이제 이 국민의힘은 저 민주당과 달리 막 여론조사로 막 워낙 많은 이 후보를 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일반적으로 기계음 들어갔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이 ARS가 아닌 전화 면접으로 하면은 좀 보편적인 국민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죠. 요 차이 때문에 지금 갤럽만 한 14% 나오는 거고, 주로 기계로 돌리는 데 같은 경우가 지금 30% 초반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가 맞냐? 뭐가 맞냐? 당연히 갤럽이 맞죠. 갤럽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충성 경쟁 세력, 이 보수 변절자들이 과잉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하게 전화 면접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에 훨씬 더 걸맞게 돼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이 요소는 민주당 지지층이 대선 이후에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표본에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달 전 정도로 확인했는데 뭐 지금도 큰 차이 안 난다고 알고 있어요. 자, 윤석열과 이재명이 똑같이 5대5를 표를 얻었으면은 지금 여론조사 해도 물어보면은 윤석열 찍은 사람과 이재명 찍은 사람이 5대5가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5, 이재명 3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여론조사가 오면 전화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왜? 대선 패배해서 열받는데 뭘 여론조사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걸 최대한으로 보정하고 있는 갤럽에서 24%라는 얘기는요, 실질적으로는 한 15, 16 나올 거라는 거예요. 15, 16. 정확히 여론조사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안 받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전화 받기 시작하면은 실제로는 15, 16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30%가 또 굉장히 거품이 크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감안하고 지금 이걸 이제 오늘 방송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 나왔는데 24%가 아니다. 그것도 지금 높이 나온 거다. 자, 취임 후 최저치 24%인데 이게 취임 후 최저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아마 글쎄요, 지금 박 대통령 탄핵 대기가 나오는데, 박 대통령 탄핵 이 스타트 들어갈 때
40%대 중반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한 달 만에 24%가 나오고 그 뒤 한 달 만에 5%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창 탄핵으로 거짓 선동으로 얻어맞고 있을 때 나왔던 지지율이 24%입니다. 그 갤럽에서는 지금까지 처음으로 역전됐어요. 이 다른 데에는 예를 들면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앞선 경우가 있었지만은 갤럽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최초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야, 뭐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서울이 긍정평가 24%, 부정이 70일. 서울이 부정이 70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보세요. 광주, 전라 12%, 81% 아닙니까? 광주, 전라를 제외하고는 부정평가가 제일 높은 데가 서울이야. 인천, 경기 22대 69, 대전 26대 65, 대구, 경북 38대 48, 이미 엎어졌고, 대구, 경북의 과반이 엎어졌고, 지금 문제가 여기야. 지금 이 국민의힘에 지금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여기에요. 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기가 28% 60이면요. 지금 부울경에서 이대로 선거 치르면은 전멸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저 당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연령대 봅시다. 20대 26%. 네, 61%. 그냥 20대가 지금 버티는 거야, 그나마 20대가. 왜냐면 20대가 상당수가 이제 이 좀 우경화 보수화된 세대이기 때문에 20대가 버티고 있는 거고, 30대, 40대가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됐어요. 여기가 이제 핵심 세대인데, 13대 80, 10대 86. 내가 이제 49이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40대로 잡히겠죠. 40대로. 내가 한 15년 동안 이제 보수 운동하면서 내 세대 40대하고 의견을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40대가 가장 작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거의 최초로 이제 내 세대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이 타도에 40대가 가장 맨 앞줄에 서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50대 24대 71%는 굉장히 높은, 50대도 71%면 이거 부정평가가. 60대도 별로 높지가 않아요. 결국 70대만 42대 37로, 한마디로 치매 노인들. 이 사람들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요 태극기 들었던 치매 노인들, 조갑제가 끌고 다니는 치매 노인들에게만 지지받고 있는 거지. 41%. 70대에서도 나머지 정신 차린 사람들, 원천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태극기를 들었지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윤석열 같은 탄핵 주범은 안 찍겠다는 이제 미디어 지독자 같은 사람들 남아 있는 거예요. 70대도. 요 70대 요 42%하고 60대 35%요 치매 노인들, 변절 치매 노인들만 해결하면은 윤석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구 집회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구, 부산 뭐 쭉쭉 나갈 게 거기만 다니면 돼. 거기만 다니면. 자, 긍정평가가 가장 큰 이유가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 6%인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모르겠다가 여전히 압도적인 1위입니다. 윤석열이를 좋아해요? 왜? 몰라요. 이게 압도적으로 1위고, 두 번째가 최선을 다한다가 6%입니다. 야, 최선을 다한다가 6%. 모르겠다가 1위고 최선을 다한다가 6%. 최선을 다해서 술 퍼마시는 것밖에 더 있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금 뭘 최선을 다하고 있어? 술은 최선을 다해서 퍼마시고 있지.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부정평가 1위 인사, 경험자질 부족 무능, 독단적 일방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뭐 한마디로 이게 전방인데 윤석열에 대해서 왜 싫어하냐고 물을 것도 없어. 내가 건 것처럼 그냥 꼴 보기 싫은 밉상이야. 사실 원래 제목은 제가 혐오와 경멸이라고 적었었는데 이게 길어가지고 밉상을 했는데, 윤석열만 보면 지금 혐오감과 경멸감 막 이게 지금 뒤섞여서 사람들이 돌아버려. 뭘 못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얼굴만 봐도 막 그냥 주먹이 울어. 지금 윤석열 대해서. 왜냐? 이 인간은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대국민을 놓고 저 무능력자가 아주 해괴한 와이프라고 불리는 이상한 여자를 끌고 오고 이상한 무당들을 끌고 와서 대한민국을 먹어버렸어. 저 무능한 자가. 그 정체가 지금 다 탄로나버렸거든.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면은 검사 시절도 이 인간이 하는 짓은 모조리 조작 날조 수사했던 범죄자, 흉악 범죄자라는 거. 이게 뒤섞였는데 뭘 잘하냐 못하냐 물어봐. 저놈은 그냥 꼴보기 싫은 저건 밉상이란 얘기도 약간 귀여운 느낌이 나는 거고, 밉상도 아니야. 밉상도 아닌 그냥 증오와 환멸과 혐오의 대상이야 이건. 최소한 미디어 지독자들은 그렇게 볼 거야. 저놈 볼 때마다 그냥 환멸과 혐오라니까.
그리고 모욕감. 어떻게 저런 놈이, 특히 우리 같은 보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놈이 보수에 올라타가지고 대통령이 됐지? 그 모욕감까지 합쳐가지고 그냥 막 저놈만 보면 막 그냥 칼을 갈고 싶어지는, 막 사리가 느껴지는 그 수준이라니까 지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윤석열이 너 제정신 차려고, 내가 네 아버지나 어머님은 너 무조건 끌어내린다. 너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너 나중에 차우세쿠스처럼 루마니아의 독재자처럼 길거리 걸어가다가 돌 맞아 죽어요. 아니면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길거리 가다가 체포돼가지고 사살당하고 그런 일 벌어져. 지금 잘못하면은. 그 정도로 너에 대해서 지금 혐오와 증오가 지금 게이지에 올라탔다니까. 지금 게이지가. 이걸 똑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똑바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보수파리들, 이 보수 변절자들. 내가 솔직히 주옥순 대표, 근데 이름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 다 그러니까. 아니, 한 70% 정도 똑바로 하고 30%가 변절했다 그러면 내가 그놈들을 까겠는데, 아니, 나 주옥순 깔 수도 없어. 다 안 돼. 다, 전체가 다인데, 자, 강민구, 저 최대집, 요 정도 빼곤 다 그런데, 뭐. 그래서 내가 개인을 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보수 변절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건 내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강민구는 계속 우선을 깔 거 아닙니까? 나가라고. 아니, 나도 윤석열이의 안위를 생각하면 빨리 집에 보내는 게 좋다 정도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 이거, 상황이. 자, 강민구님, 추락을 좋아하시네. 근데 물러나면 누가 하려고 하시나? 대안이 있으면 다 어려우셔. 나는 이거, 지금 이 주옥순 뿐이 아니라 태극기 변절자들이 다 이런 정신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강민구가 추락을 좋아해서 윤석열이가 추락했어? 응? 내가 요즘에 윤석열이를 제일 많이 까고 다니지만, 내가 까고 다니는 거를 보는 사람들은 애초에 윤석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에서 한 10만 명, 좌에서 한 90만 명, 그거 아닌가? 내가 아니어도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만 내 방송을 보지. 그럼 내가 이런 정도인데, 강민구가 날뛰어가지고 윤석열이가 추락하냐고. 내가 설명을 줬잖아요. 범국민적인 혐오감과 모욕감과 증오감을 지금 불태우게 만들었다니까, 윤석열이가. 정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그러면 이 추락하는 거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 강민구한테 뭘 물어봐. 뭘 물어보냐고, 강민구한테. 윤석열 지놈이 정체가 들통나가지고 추락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지놈이 쓰러지는 거고, 잘못 걸리면 저놈이 그냥 길거리 가다가 돌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지금 술 처먹고 한번 해롱거리고 다니다가. 그런 상황인데 대안을 뭘 강민구한테 물어봐. 강민구한테 대안을. 주옥순 대표 당신들 말이야. 변절자들 말이야.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얼마나 한가로운 줄 알아?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장담을 못해요. 뭘 대안을. 지금 윤석열이 누가 지지했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누가 지지해가지고 누가 만들었어? 너희들 태극기 변절자들이 그 짓을 했잖아. 국민들을 속였잖아, 니네들이. 딴 거 다 떠나서 모르자. 윤석열이가 태블릿 조작했다는 거 다 알잖아. 딴 놈들은 몰라도, 좌파는 몰라도 너희 보수 태극기 변절자 놈들아, 너희들은 다 알잖아. 윤석열이가 태블릿 조작하고 박근혜 대통령 조작 날조 수한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조갑제, 그거 가지고 떠들어서 수억 원 처먹었잖아. 너희들 대선 때 그 얘기 했어? 대선 때 우리가 지지하는 윤석열 검사님은 이 특검 수사 때 조작 날조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45년을 때리고 그러신 분이었다고 니네 떠들었냐고. 니네 그거 국민들한테 은폐했잖아. 한마디로 니네가 지금 윤석열이 추락하는데 공범이야, 공범. 공모자고. 그럼 공범과 공모자면 뭘 해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과 같이 죽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벌써부터 윤석열이 물러나면 우리 또 대안을 내세워서 우리가 또 누구한테 줄 서볼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겁니까? 우리가 대안 내주면 그 변절자를 또 태극기 들고 일로 넘어오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당신들은 국민을 속인 윤석열과 함께 반역과 내란을 저지른 공범들이야. 당신들 입으로 뭐라 그래? 당신들 입으로 태극기 들고 윤석열이 조작검사들 선량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반란 내란범이라고 니네 입으로 얼마나 떠들었어. 지금 영상 다 남아있잖아, 유튜브에. 거기에 공모했잖아.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기면서.
같이 죽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은 지금 무슨 대안을 물어보냐고 당신들이. 난 대안 있어. 근데 당신들과 함께 안 해 절대. 왜? 우리가 만든 보수의 대안을 국민들에게 관철시키려면은 바로 윤석열과 함께 나라를 망친 너희 같은 태극기 변절 공범들을 같이 파묻어야지만 진짜 태극기 진짜 보수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보수 세력을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또 주옥순, 조갑재, 정규재 설쳐봐봐요. 우리를 누가 지지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윤석열의 패망에 당신들에게 책임을 다 물을 텐데 국민들이. 그래서 주 대표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나는 윤석열과 끝까지 가겠다. 같이 무덤까지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보수파리들이 단 한 놈도 없어. 단 한 놈도. 다 이래. 대안 좀 말해주세요. 대안만 말해주면 우리도 갈아탈게요. 오늘 조갑재 씨가 아니 지난주만 하더라도 조갑재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수준이 낮아서 자기가 규탄을 하고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 24% 나오니까 이제 윤석열을 또 까네. 용산 이전 자체가 잘못됐다고? 아니 그러면 용산 이전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조갑재 당신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수준 낮은 국민이라며. 조갑재 네가 용산 이전을 까면은 수준 높은 국민이고 왜 일반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윤석열 지지하지 않으면 수준 낮은 국민이야. 그런데 또 오늘은 그 말을 하대. 마지막에 윤석열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 대체 불가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조갑재 당신 입 말 바꾸지 마라. 분명히 오늘 얘기했어. 윤석열은 대체 불가니까 끝까지 간다고.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저거 100% 한 달 안에 바꿔요. 말. 한 달 안에 조갑재 등등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이러면서 또 말 갈아타려고 그런다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태극기 변절자들을 이번 기회에 끝장내겠다는 거야. 윤석열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수는 못 살아남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조갑재 하나 이자가 얼마나 이 사악한 자리에 알려줄게요. 자, 이자가 이거 원래 이걸로 한몫 봤어요. 이걸로. 자, 박 대통령을 몰아낸 판검사들이 읽으면 기분 나빠질 글. 이게 이제 탄핵 벌어진 직후에 3월 10일 헌재에서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한 직후에 쓴 글인데 조갑재가 3월 달에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떼돈을 걸었습니다. 검사들, 판사들 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영국의 찰스 2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최후 이야기. 찰스 1세에게 크로멜 혁명 이후에 사형을 내린 판검사들이 나중에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등등 그리고 판사까지도 다 사형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조갑재가 돈을 긁어 모았어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 이런 얘기 하다가 요게 지금 날짜가 없어. 날짜가 2017년 3월 19일이죠. 그러니까 3월 10일 날 탄핵 있지 않습니까? 3월 달 내내 조작날조 수사한 검사들 사형시키자면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내가 볼 땐 최소한 10억 넘게 벌었어요. 근데 요자가 갑자기 윤석열에 줄 서더니 똑같은 글을 썼는데 똑같은 글을 자, 똑같잖아요? 똑같은 글을 썼는데 제목이 바뀌었죠. 틀린 그림 찾기. 요 제목과 자, 요 제목 근데 요건 언제 쓰나 봅시다. 요거는 내가 알기로는 2021년에 이제 대선 레이스 2021년 1월 15일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보수 변절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대권 주자로 나올 그 타이밍입니다. 2021년 글이고 아까 거는 2017년 글이에요. 자, 똑같은 글입니다. 똑같은 글인데 조갑재란 자가 제목만 슬쩍 바꿨습니다. 박근혜에게 22년형을 선고한 판사들과 찰스 2세에게 사형 선고한 판사들. 자, 3년 전 글은 판검사들이지. 검사 뺐지. 검사 뺐지. 3년 전에는 탄핵 때는 판검사들 사형시키자 그러면서 실제로 특검을 막 거론하고 조갑재는 사형시키자고 선동을 했어. 근데 윤석열이 딱 줄 서면서 똑같은 찰스 1세 관련 글을 썼는데 검사를 뺐어요. 이런 인간이야 조갑재가. 이런 인간들.
이렇게 잔머리 쓰고 사기치고 국민들 속이는 인간이 지금 보수 언론이라고 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100% 경고하는 거야.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키자. 이 말 좀 바꾸지 말라고. 또 바꿀 거잖아. 한 2주 뒤에. 이 말 바꾸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윤석열이랑 제발 좀. 주옥순 데리고 다 좀 데리고 가서 끝까지 가. 튀어나오지 말고. 이 짓을 해, 이 짓을. 정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냐? 판검사를 검사는 싹 빼. 윤석열에다가 지지하면서. 와. 아니 검사도 사용당했는데 검사 사용당한 얘기는 또 싹 빼. 판사만 사용당한 것처럼. 에라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아. 진짜 이게 보수 언론이야? 이게 지식인이야?